지금 무주택자는 어차피 버릴 게 없어. 데드캣 바운스 뭐 어쩌고 해도 뭐 좀 비울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그럼 비워야 되겠지만 자금 운용상 버티기가 어렵고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정말 무리했으면은 버티기가 불가능하면 당연히 터는 게 맞는데, 내가 무주택자인데 털 게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제 타이밍을 언제 잡을 거냐. 사실 올해 이슈는 그거예요. 내가 언제 사면 되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좀 공격적인 성향이고 돈이 좀 여유가 있어. 그리고 자금 운용상 문제가 없고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가 절대 가격을 정말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지금이 타이밍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돈도 별로 없어. 그리고 쫄보야. 공격적이지 않아. 그러면 금리 인상이 정말 확연히 안정이 되는 거 보고, 그리고 바닥을 찍고 잠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지금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되게 천천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 천천히 올라가는 거를 6개월에서 한 뭐 길게 보면 1년까지 확인한 다음에, 확실하게 올라온 걸 확인한 다음에 비록 절대가는 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럼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뭐 경기 침체가 크게 와서 더 뭐 30-40% 떨어지진 않아요. 앞으로 추가로 떨어진다고 하면 뭐 1-20%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1-20% 떨어진 애들 중에 뭐 1-20% 더 떨어질 수가 있고, 30-40% 떨어진 애가 거기서 뭐 진짜 막 10에서 20% 떨어지기는 좀 아무리 어려워도, 경기 침체가 아무리 크게 와도 10억 하던 게 4억이 된다. 가능성 있어 보이세요? 자재비도 안 나와. 건축 자재비도 안 나와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긴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절대가를 싸게 들어갈 건지, 아니면 내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 버티기 기간이 길어질 거를 예상하지 않고 들어가면 리스크가 크니까 난 여유가 있고 절대가 싸게 들어간 게 중요해.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더 떨어지는 게 30-40% 또 떨어질 걸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추가로 뭐 더 떨어지는 거야 뭐 그냥 발목에 샀다 생각하는 거죠.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은 지금이 기회지. 팔 거 팔고 가져갈 거 다시 해야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이렇게 갱신을 하면서 다주택자들은 가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빠르게 갑자기 바뀌면서 못 파신 분들이, 물린 사람들이 많아. 그럼 지금 분위기 와서 물 들어올 때 던질 수 있는 애들은 던져가지고 몸을 좀 가볍게 해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죠. 그러면 무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사라. 다주택자는 자기 상황에 맞게 살아. 상황에 무조건 맞게 살아 아니고. 사라. 그래서 무조건 아마 살아 아니고. 그런 댓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나 많이 사세요. 그래서 그쵸. 물어보니까 메테라님도 사셨더라고요. 전 잔금을 계속 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갱신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도 지금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아요. 근데 좋은 애들은 이제 쌀 때 약간 쟁여놓으면 좋다라는. 초콜릿 쟁여놓듯이 이렇게. 근데 요새 창고에다? 요새 다이어트 때문에 초콜릿을 좀 덜 쟁여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회가, 또 IMF 때도 그렇거든요. 확 떨어졌을 때 그때 싼 거 주스러 다녔던 분들이, 그 IMF가 보통 한 2-3년 만에 해결이 됐는데 지금도 2-3년 후가 지나면 또 세상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올라간 다음에 저점을 바라보면 절대 못 사. 헷갈려 죽겠어. 누구는 6년 하락, 8년 하락 이러고 있고, 누구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고, 누구는 지금 담을 건 담아야 된다고 하니, 참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본인이 성향에 맞는 사람 거를 찾아야지. 전문가 10명한테 물어보면은 10명의 말이 다 달라요. 그리고 뭐 저한테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하락장에 왔는데 그럼 메디테라늄 다 팔았냐? 그래서 다 그게 눈이 있으시니까 다 파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절대 아니죠. 그걸 왜 팔아? 쟁여놔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장이 좋을 때 4억대에 산 물건이 있어요. 전세를 4억대 맞췄어. 그러니까 4억대 후반에 사서 4억대 초반에 전세를 맞춰가지고 산 물건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막 8억, 10억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빠졌어. 그 다시 8억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걔네 전세는 5억, 6억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4억대로 빠졌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가격보다 전세가가 지금 높아요. 이런 애들을 팔겠어요? 굳이.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많이 올랐을 때 2021년 하반기라던가 2022년 덜 떨어졌을 때 사신 분들은 힘들어.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맞아, 대출을 받아서 샀다. 그럼 털어야지.
근데 저같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굳이 털 필요 없는데 그 물건을 다 털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런 거는 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좀 투자를 오래 해야지 정말 진정한 자산가가 되고 여유로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약간 장 담그듯이 이렇게 여기를 묵히면 이런 물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똘똘한 애들 위주로 그런 물건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장에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지. 물론 요새는 좀 세 맞추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이제 2020년 임대차 3법 처음 시행이 됐을 때는 전세 매물이 없어가지고 10명씩 줄 서가지고 가위바위보 하고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가위바위보에서 세입자를 모시는 반대 상황이 돼서 세를 맞추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막 4억, 5억, 3개, 1, 2억으로 막 그렇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전세 매물은 쌓이고 얘네들이 빠지더라도 얘네들이 빠져서 여기로 이사를 와요. 가격도 옛날보다 싸지고 매물도 고를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졌을지라도 정말 전혀 안 맞춰진다, 가격이 막 완전 떨어진다, 이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되게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헬스케지시는 다주택자분들이 좀 많으신데. 많죠. 네네, 저는 사실 너는 힘들지만 난 안 힘들다? 나도 힘들어. 나도 역전세 맞았고 요새 가격 10억 하던 게 떨어졌다니까요.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막 역전세 막 몇 억씩 나고, 막 내가 대출 이만큼 받아가지고 몇백, 몇천씩 막 대출이자 내야 돼서, 정말 난 그 정도 상황이면 전 못 살아요. 진짜 삐짝 꼬라가지고 피 말라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안 만들게끔 이제 안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하락장에도 충분히 탄탄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21년 9월에 샀는데 늦게 움직인 지역을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가격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사실 우리가 2021년 9월을 기점으로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다 떨어지지 않고 탁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늦게 움직였던 지역은 늦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도 상승했어. 그러면 내가 한번 갱신할 때 가격을 올려받고 전세가를 올려받고 그걸 회수했잖아요. 그 자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2, 3년 후에 조금 떨어지면 그걸 다시 돌려주면 되고, 그걸로 또 운영을 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또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와 같은 결을 살려서 안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상승장에서 했던 대로 꾸준히 투자를 하면 돼요. 대신에 이제 상승이 빠르게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먹거나 크게 볼 수 없으니까 이제는 경매를 해야지. 그래서 사실 경매 시장이 막 무르익는다 하는데 사실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니까 물건은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경매가 낙찰자가 이제 입찰을 할 정도로 준비를 하려면 보통 6개월 정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전에 힘들었던 애들이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그런 물건들이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게 이제 사건 번호가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쯤이 경매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나마 경매물 건수가 많아지고 좋은 입지 애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락장의 투자 무기를 경매로 바꿔서 상승장에 했던 것처럼 소액 투자로 안전하게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2, 3년 이후에 조금 더 길어서 3, 4년 이후에 장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좋아진 상승장에 팔면 그만큼 또 빨리 팔리고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맞춰 또 자산을 불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IMF 왔을 때도 나라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3년 만에 회복했잖아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력을 믿어요. 그리고 약간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 진짜 빨리 빨라요. 적응도 빨라요. 그렇지. 그리고 정보도 빨라졌기 때문에. 카톡방 봐요. 요새 뭐. 저는 진짜 그 빨라. 분위기가 조금만 반전이 되면 정말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지금은 약간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도 안 좋았다가 반짝 2009년에 살짝 좋았다가 다시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반짝임일 수도 있다. 끝나기 전에 약간 사람이 회광반조라고 죽기 전에 한번 이렇게 반짝하는 것처럼 이 경기가 죽기 전에 한번 반짝하는 거다. 데드캣 파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잠깐 지금 반짝하는 걸 수 있어요. 거래가 잠깐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 살아날 때 다주택자들은 가지고 있던 매물 웬만큼 털어가지고 가볍게 한 다음에 다시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담아놨다가 한 3년, IMF도 3년 이후에 괜찮아졌잖아요. 3, 4년 이후에 자산 가격 좋아지고 경기 살아날 때 내가 그 자산을 좋게 되면 내 자산의 레벨이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산의 레벨을 한 단계 해야지 힘들다. 지금 하락장이니까 하면 안 돼. 부자 될 일이 1도 없어. 그냥 대전대로 살아야 돼. 제가 수강생분 중에 진짜 기억 남는 게 50대 여자분이셨거든요. 네.
왜 이렇게 공부를 갑자기 하러 오시게 됐어요? 계기가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내가 50년 아등바등 정말 아끼고 정말 아등바등 살았는데 남은 50년을 똑같이 살으라고 하면 너무 암담해가지고 뭐라도 시작해보려고 해서 왔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네. 전 그분 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선생님 되게 안 좋았어. 근데 앞으로도 너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살고 싶겠어요? 기분 나쁘지. 근데 문제는 내가 뭘 이전과 다르게 뭔가를 하고 그거를 해야지 뭔가 바뀌지 않겠어요? 똑같이 살면서 바뀌기를 원하는 건 그건 진짜 날강도 정신병 초기다. 그렇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정신병 초기 증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요새 좀 마인드 컨트롤 힘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잘 되는 책들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김승호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원싱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정말 좋은 문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김승호님의 RR못에 나오는 얘기인데 비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때 그 사람이 비범해지고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평범하게 소액 투자 열심히 하면 돼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소소하게 해. 근데 그거를 상승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생각보다 긴 하락장,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비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범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자산가가 되는 거고, 성공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오랜만에 촬영했더니 네. 방언이 터지신 것 같은데 끊이지 않고 계속 아니, 계속 아니. 여기서 다 할 거예요 촬영 여기서? 아니, 왜냐면 저도 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 아니, 이번에 하락장이 오면서 나도 생각이 많았거든. 나도 생각이 많으면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저도 되게 쫄보고 소심하고, 또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하루에도 10시 바뀌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요, 저도. 그리고 갑자기 정말 기분 좋다가 역전세 맞는 전화 한 번 딱 와봐요. 그치, 기분 정말 그 얼음물 세례를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치. 그럼 기분이 확 다운이 돼요. 저도 그때는 기분이 다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굴을 파기 시작해요. 땅굴?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서 이제 계속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정말 지하 깊숙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놔두면 병에 걸려요. 그리고 너무 우울해져. 그리고 막 주변에 짜증을 퍼뜨리게 되고, 그러면 또 그런 내가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더 막. 네, 더 땅굴을 파면서 어.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어느 순간 끊어줘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제 그런 책들이나 자극을 계속 이렇게 스스로 주면서 마인드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요? 그런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을 다잡아줄 수 있는 명언들을 이렇게 앞에 붙여놨어요. 지금은 뭐 붙어 있습니까? 저는 거의 항상 똑같아요. 저는 항상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라서 제가 쫄보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일이 없어도 미래의 걱정을 갖다가 사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걱정할 요소가 너무 많잖아, 주변에.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도 불안도가 워낙 높은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은 오히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어차피 지금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내가 하면 된다. 어차피 시기는 어려워. 근데 내가 이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고 뭐 관망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지금 되게 힘드신 분들 많은데 흔들려도 괜찮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흔들려도 괜찮고 흔들리는 시기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물론 본인이 버려놓은 게 어느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안전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불안도가 높아서 그 실제 크기보다 이만큼 부풀려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스스로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흔들려도 괜찮아, 안전해, 괜찮아, 지금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라고 저는 끊임없이 되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일을 벌렸죠. 그래서 요새 숨 못 쉬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다시 이제 원래 컨디션, 네네, 원래 일상처럼. 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변했든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게 됐고, 막 일을 만들다 보니까 그 땅굴 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도 문제야. 그러니까 시간을 오히려 없게 하는 게 문제여서, 기존에 막 직장 다녔다가 전업하셨던 분들은 사실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금 흐름을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세 차익으로 현금 흐름 만드신 분들 많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다시 직장에 돌아와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요.
지금 대세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전 직장에 들어가서 만들든 뭐 아니면 다른 수입 라인을 만들든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창업을 하든 자기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마인드 잃지 마시고 지금 이 시기를 꿋꿋이 버티면 또 웃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역전세는 내일의 양도 차익 이런 식으로 아, 그쵸, 그쵸. 문구 써놓고 이렇게 딱. 그치, 앞에 이렇게 막 여기 띠 두르고 그쵸. 막. 그래서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마인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가 정해지거든요. 결국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결과를 보는 이 과정은 누구나 똑같은데 내가 어떤 형식으로 갈 거냐는 본인의 선택이죠. 이번 시리즈를 좀 어떤 식으로 좀 시청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오면서 일기 신도시 애들이 어쨌든 10년, 20년 동안 이거 20년 사업, 30년 사업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오래 걸려요. 근데 20년, 30년 동안 끊임없이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상승의 기운, 뭐 이렇게 좋은 기운을 중간중간에 물론 실망 매물도 나왔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왔다 막 이렇게 바람을 타는 찬바람 불었다, 따뜻한 바람 불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요소가 될 만한 바람이 불 만한 요소에 그게 딱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물론 이런 애들 샀다 팔았다 막 3, 4개월 동안에 막 법인 단타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저점 3, 40% 빠졌잖아요. 이럴 때 사가지고 좀 일기 신도시 또 막 붐이 일 때가 있어요.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나왔을 때는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붐을 못 받았지만 이전에 옛날에 그냥 대통령 공약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 하겠습니다 하니까 일기 신도시 애들 집도 안 보고 막 거래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 이게 틀린 건데 나중에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점점 세부화되고 어떤 단지가 딱 됐어. 이미 막 재건축 통합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해가지고 진행 단계를 밟고 있던 애들 중에 순서가 딱 지자체가 너부터 해 라고 지금 1번으로 딱 찍혔어요. 선도지구가 돼가지고 딱 방점을 찍어줬어. 그럼 옆에서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또 들썩들썩 하지? 그럼 들썩들썩해서 가격이 오르면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팔고 나오면 돼. 시세 차익을 하면 돼. 와서 또 중간에 또 뭐 10년, 20년, 30년 돼 중간에 또 한 번 침체 오지 않겠어요? 또 하락해. 그럼 또 저점에 사가지고 또 한 번 팔고 먹어. 몇 번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지. 관심 지역 안에서 그런 단지들이 옮겨가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개발이 될 거니까. 그럼 이 하나의 공부를 해놓으면 먹거리가 계속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역별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지역별로도 돌아가지만 그 지역 안에서도 단지별로 돌아가니까. 단지별로 또 돌아가고. 1번에 됐으면 2번 할 거고 3번에 될 거고 4번에 될 거고 하면 그 계속 돌아갈 거니까 그 먹거리가 지금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 먹거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토대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미리 공부해놔야지. 분위기 요새는 진짜 정보가 빨라서 딱 분위기 보면 하루 만에 싹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장 다니셔가지고 그런 애들 봐놨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내가 언제 사면 좋을까를 가늠할 시기. 그러니까 지금 딱 좋아요.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최근에 거품이 많이 꼈었잖아요. 가격에. 거품이 쫙 빠졌어. 사람이 이렇게 살이 찌면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근육이라던가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 다 가려가지고. 근데 지금 부동산 거품 빠지듯이 사람의 지방이 쫙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결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자 복근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 부동산의 가치를 옛날에는 막 거품이 많이 껴서 보려고 해도 막 저층도 똑같은 가격, 로얄층도 똑같은 가격, 2단지도 같은 가격, 저단지도 같은 가격 이래가지고 가치를 보기가 어려웠어요. 가격으로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장인데 지금은 딱 가격만 보고 매물 빠지는 것만 봐도 가치가 그냥 보여요. 옛날에 이 부동산이 가치 있는지 가치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새는 분위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저층이랑 중간층이랑 가격이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중간층을 먼저 보시고 옆에 단지랑 비교하고 엄청 복잡해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서 가격을 보세요. 거래를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빠졌는지 보세요. 왜 빠졌는지 물어보세요. 이런 것만 확인해도 가치가 바로바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가치를 보고 싶다. 부동산 가치 11자 복근을 보고 싶다. 그럼 지금 가서 임장 열심히 다니시면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놀 시간이 없다니까. 임장 다녀야지. 너무 바빠.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또 보여드릴 11자 복근은 어딘가요? 그쵸. 다음은 이제 범계역을 기준으로 해서 챙겨봐야 돼. 요새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지역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